4차 산업하면은 보통 산업혁명이 100년 단위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남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꽤 급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스마트 팩토리 빨리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뭐를 해결하면 좀 더 빨라질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초연결, 가상 생산, CPS, 실시간 모바일 모니터링에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은 나와 좀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너무 당연한데 현재 대부분의 공장들이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노후화 장비를 쓰고 있거나 일부는 자동화 장비를 새로 도입을 해야 되거나 공정이 바뀌어서 신공정을 도입해야 된다거나 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가상 물리 시스템 이런 거는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특이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을 하나 그렸는데요. 왼쪽은 고부가가치, 주로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도 내부가 전부 다 고부가가치 공정은 아니죠. 그래서 고부가가치 공정과 오른쪽을 소기업의 이제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축을 두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저부가가치 쪽에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대기업 숫자는 채 1% 남짓밖에 안 되죠. 이에 반해서 자금의 여력은 대기업 쪽으로 혹은 고부가가치 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채 2%가 안 되는 기업이 이익률을 거의 70%에 육박하는 이익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업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금력이 있어야 스마트 팩토리를 하죠. 누구한테 너무 더 유리할 거냐? 말할 것도 없이 고부가가치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스마트 팩토리 수준도 자금의 여력에 그냥 비례하죠. 그런데 스마트 팩토리를 단계별로 끌어올림에 따라서 얻는 이익도 단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단계를 설정했을 테니까요. 요거 곱하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돼 가는 속도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이거는 현재 상태가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화 돼 가는 속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격차는 점점점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특정 고부가가치 공정이 고도로 스마트 팩토리화 돼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죠. 나머지 공장들을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화 돼 가는 속도를 높일 거냐. 현재 상태의 문제가 아니죠. 최소한 또 따라가는 속도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관점을 좀 바꿔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부가가치 공정이냐 저부가가치 공정이냐에 따라서 자금력 때문에 생기는 유불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사업적 특징의 차이인데 표준화된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냐 아니면 비표준화 공정이냐 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뭐냐면 자동화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공정의 표준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표준 장비나 시스템을 구매할 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표준화 공정이면 커스텀 장비 써야 되고요. 커스텀 장비는 기본적으로 큰 비용 대비 낮은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화할 때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나하나의 공정 시스템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준화 공정이면 공통장비를 쓸 수가 있고 장비의 표준성이 형성이 돼서 구매할 수 있는 표준 장비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 가능한 제품을 또 설치 비용도 최소화되는 관리 비용까지도 작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죠. 반면에 비표준화 공정은 아주 골치 아픕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SMT 검사 장비, 그러니까 전자회로기판 검사 장비 중에 솔더 페이스트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한 5천만 원이면 구매하거든요. 카메라, 조명, 겐츄리, 소프트웨어, 수년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는 하나의 큰 장비를 5천만 원이면 구매하세요. 근데 만약에 사출물 표면 검사다. 그러면 한 3, 4억 줘야 아주 낮은 성능의 그것도 검사가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스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한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사출물 공정은 저부가 가치 공정입니다. 돈이 없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자, 고부가 가치 공정입니다. 밑에는 저부가 가치 공정이고, 고부가 가치 공정은 자금의 여력이 있고, 밑에 저부가 가치의 커스터마이징 된 공정은 자금이 부족하죠. 위에는 투자 여력이 생겨서 생산성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돈이 남죠. 다시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반면에 저부가 가치 공정의 커스터마이징 공정을 갖고 있는 공정들은 저효율 생산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장비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해도 고부가 가치 공정은 표준화된 공정장비 시장이 있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저부가 가치 공정은 골치 아픕니다.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 이 효율성의 문제 한 6배 대충 계산해서도 6배 이상의 효율성 차이 나요. 그게다가 아니라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는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줄어들고 어떻게 세츄레이션이 되면 좋겠는데 간극은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료푸대 공장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사료푸대 공장하면 통상적인 인식이 아줌마들 쭉 앉아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의 공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공장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물류까지도 로봇가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수백억 원 투자한 것 같은데, 놀래갖고 여쭤봤죠. 그래서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졌냐? 물어봤더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경쟁사가 한 달 동안 생산할 물량을 본인들은 3일이면 생산한대요.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생산 효율성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죠.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게 돼 있고 빨리 위쪽에 있는 텍트 트리를 타야 합니다. 그래서 해법을 제 나름대로 짧은 소견으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부가 가치 공정이냐 저부가 가치 공정이냐의 그 산업적 특징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공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최소한도 6배 이상 차이 나는 효율성은 어떻게 좀 경감시켜 볼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장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은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공정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혼자 공정 시스템 혹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단독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옆에 있는 유사 공정을 갖고 있는 동일 동종 업체하고만 손을 붙잡아서 둘이서만 해도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공정 장비를 넣을 때 초도 개발이나 라인 테스트를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도 개발 비용의 n분의 1로 줍니다. 그리고 도입 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죠. 이건 한번 노력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해볼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공정들이 있으면 공통 장비나 시스템들을 묶어서 누군가가 나서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다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걸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개발 업체들로 하여금 시장성이 좀 형성이 되고 그러면 개발 업체들이 표준 제품 유사 최소한 뭐 범위가 아주 넓진 않지만 표준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구조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국가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마 이 격차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장비나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가 할 만한 일이 있죠. 매우 단순하긴 합니다만 표준화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조건은 강력한 범용성, 공장마다 환경이 다른데 그 다른 환경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강력한 제품 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하나 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검사 시스템을 예로 해서 표준화 실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검사에 주로 쓰이는 기술이 머신 비전 기술이고 머신 비전 기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에 주로 쓰이는 게 머신 비전 기술인데 머신 비전 기술은 조명, 렌즈, 카메라 섞어서 시스템 구성해서 영상 찍고 영상 분석해서 분량 검출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그 광학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정체되어 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틀렉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 조건에 따라서 분량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굉장히 차이를 많이 만들어서 이 조명 맞추느라고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깁니다. 이런 식이죠. 지금 보면 이게 마우스로 해야 되나? 지금 시스템들이 전부 상이하죠. 머신 비전 시스템들은 거의 다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여기 있는 요 전자 회로 기판 검사 시스템만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즈, 카메라, 요 조명 합친 요 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2, 3천만 원 먹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준화된 검사 장비가 5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건 몇 억씩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장비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검사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베어링, 휴대폰, 피스톤, 부품 케이스 엄청나게 많고요. 각 검사 대상들마다 검사 요소도 엄청 많습니다. 찍힘, 눌림, 기포. 이 곱하기 케이스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조명들이 필요해지고 수천 가지 조명들이 있습니다. 머신 비전 시장에는. 이 얘기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커스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는 걸 의미하고 그에 따른 많은 단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비전 장비를 공급하는 시스템 업체들도 사실 대부분 바코드나 유무 판별이나 굉장히 단순한 검사들만 적용하고 왼쪽에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대기업의 그 물량이 많은 포텐셜이 큰 걸 제외한 대부분의 것들은 잘 안 합니다. 되지도 않고.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엔 대기업이 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그 장비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배터리 유사한 공정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공정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셔야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서 제품 홍보 조금 해야 되니까 간단히 저희 제품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런 것과 약간 관련지어서 범용성과 약간 미래 기술의 의미가 있는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공급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머신 비전용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머신 비전은 조명, 카메라 렌즈로 구성되는데 조명이 링, 바 해서 굉장히 수천 가지 종류의 조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LED를 한 700개를 돔 형식으로 상방을 막아놓고 각 LED를 개별 컨트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조명을 마음대로 그려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링의 형태가 돼도 마음대로 그려 쓸 수 있고요. 바 형태도 마음대로, 면 형태도 뭐 원하는 컬러, 원하는 크기, 모양대로 마음껏 그려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범용성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 조명이 되면 이렇게 조명이 검사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컬러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왼쪽처럼 조명을 이렇게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제품을 돌리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 조명들을 덕지덕지 붙여놓고 하나씩 켜야 되는데 자율 조명이 돼버리면 이 패턴들을 바꿔가면서 두두둑 찍으면 되니까 예,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머신 비전용 조명을 가지고 그 분량을 검출하기가 사실은 그 조명 시스템 셋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예 조명 세팅조차 할 필요가 없다. 뭐냐면 어차피 분량이라는 게 표면 상태의 변화이고 그러면 표면 상태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측정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표면 상태 측정하는 요소들은 기울기, 거칠기, 반사율 3종이고 우선 반사율 측정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요 말발굽처럼 생긴 게 주석이고 요 네모난 딱지가 알루미늄이고 요 링하고 자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사율을 측정하면 요런 이미지를 얻고 그 다음에 요런 이미지를 간단한 영상 처리를 하면 금속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 십자로 스크래치를 해놨습니다. 요 거칠기를 측정하면 X방향 스크래치, Y방향 스크래치, 스크래치 절대값. 그래서 뭐 스크래치류 혹은 거칠기 변화에 관련된 분량들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X방향 기울기, Y방향 기울기, 기울기 절대값 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울기를 적분하면 이제 3차원 데이터도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이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요게 일반 조명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얼룩, 스크래치, 덴트, 각인 같은 것들이 이게 그냥 다 섞여서 한꺼번에 보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검사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검은 부분이 얼룩인지 아니면 덴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 센서로 찍으면 반사율에서는 얼룩만, 거칠기에서는 방향별 스크래치만, 기울기에서는 덴트, 각인, 이런 결무늬 같은 것들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만 이렇게 따로 별도로 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학습을 하던 아니면 룰베이스를 쓰던 복합적인 표면 상태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표면 재질 상태를 측정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건 없죠. 그래서 뭐 금속 표면 검사에 지금 인라인에서 잘 돌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검사 대상에 지금 이제 라인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죽, 플라스틱, 그러니까 범용성을 핵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한 가지 센서로. 좀 민망한데 제품 홍보 조금 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네네. 그 스마트 팩토리 상황에서 이제 소기업하고 대기업 차이점이 네. 그 소기업
모든 소기업이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어쨌든 그리고 행정도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이 바뀐단 말이죠. 네네. 이런 문제를 말하는 사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어떤 뭐 컨소시엄이나 네. 뭐 어떤 표준화로 문제를 해결 접근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만약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내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나와 유사한 공정을 갖고 그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면 둘이서만 같이 들어가도 비용이 확 줄죠. 도입하는 그 순간에는 시스템 돌아가겠죠. 네. 근데 계속적으로 그 가공하는 제품 패턴이나 형태가 바뀌고 종류가 바뀌었으면은 그거에 맞게끔 도입한 어떤 원하는 뭐가 됐던 이 자동화 장비가 펑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영향이 없을 거란 말이죠. 소기업들은. 그러니까는 한 세팅가 하나 바꿀 수 있는 거라 파라미터이 이러면 될 텐데 결국은 이런 소기업은 계속 공정이 바뀌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기 하청의 요구가 바뀌니까 저기 교통개발 주기가 10년, 15년이면 네. 수행이던 중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는 말입니다. 네네. 최종적인 그 바이오스 어떤 집단적 어떤 컨소시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경쟁 관계도 같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복잡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루어지면 지금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격차가 동종기업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고부가치 공정과 저부가치 공정이 또 너무 많아요. 한국에. 이 사이에 갭이 너무 벌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거는 무슨 대기업도 완벽한 100% 자동하지 않는데 네네. 소기업은 자동을 하겠다고 네네. 90% 목표 잡지 말고 네. 차라리 어떤 베이직한 어떤 프로세스를 갖다가 30% 확실하게 이런 어떤 상황이 바뀌든 간에 이런 변하지 않는다. 이런 요소를 먼저 이렇게 안정하게 시스템에 붙여놓고 예. 그 다음에 그 업종이나 그 업체의 어떤 그 특징과 어떤 경쟁력과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온라인들을 줄 수 있게끔 예. 유연한 유연한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강한 시스템이 아니라 예, 예. 이런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요? 중소기업한테? 근데 그게 비슷한 이야기죠. 결국에 애자일이라는 게 유연성이라는 게 범용성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제품별 범용성. 생산 물품의 모양이 좀 달라져도 공통의 애자일 시스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범용성을 동시에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와 같은 노력도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품이 범용화된 것이고 공장도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표준성을 좀 줄여서 이것의 유연성이 좀 떨어져도 이쪽 저쪽 공장에 다 도입할 수 있게끔 각자 환경을 좀 맞춰만 주면 지금처럼 벌어지는 격차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좀 저부가 가치 산업들도 좀 의미 있는 생산성을 갖춰가면서 경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인스펙션의 어떤 플랫폼 기본적인 네. 이런 몇 가지를 조합하면 한 20가지, 이 정도 20가지를 추가적으로 자체로 개발해가지고 예. 이걸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알아서 매니션 주는 거는 네. 하게 하면 20가지는 그거들을 틀리기 때문에 업체가 망하든 하든 예, 예. 그렇죠. 이거는 매니저스나 어떤 컨설턴트 쓴다 보고 예, 예. 나머지 자기가 뭐 어떻게 매니저 주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는 예. 뭐 자기가 바꾸든 뭐하든 다시 컨설팅을 주고받든 예. 진행할 수 있게 뭐 이런 방식 낫지 않을까요?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명료하니까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대한 사실상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겠죠. 논의가 필요하고 어느 누군가는 주체를 해서 풀어야만 되는 문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